자, 우신고 1학년 공통수학 1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문제가 지금 보면은 객관식 14문제, 서술형이 5문제 이렇게 있어서 문제수가 그리 많지는 않은데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항들이 다 막 되게 어렵지는 않은데 좀 무난무난하게 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진다? 이렇게 하긴 좀 어려운 것 같은. 학생들이 엄청 어렵다고 그러길래 몇몇 학생들이 엄청 어렵다고 그래서 어떻게 나왔길래 그러지? 하고 봤는데 사실 그 정도는 아니고 좀 기출문제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면 좀 쉬웠을 텐데 기출문제 공부를 제대로 아직 못 봤다. 좀 어려운 기출들은 좀 볼 시간이 없었다. 이런 친구들은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자, 5번 문제부터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5번.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허수 Z가 존재하도록 하는 두 정수 Mn. 허수 Z라고 했고 정수 Mn이라고 했습니다. M 플러스 N의 최소값은 했는데 가조건 Z제곱 플러스 MZ 플러스 N은 0. 이렇고 나조건 Z 플러스 Z반은 6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요거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은 0이라는 모든 개수가 실수가 되는 실수계수 2차 방정식의 한 허근이 z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다른 한 근은 켤레복도수인 z바가 다른 근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얘니까 우리는 두 근의 합이 6이구나. 즉 얘가 마이너스 m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m 값은 마이너스 6인 거 하나 바로 알 수 있고, 그리고 얘가 허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6 해놓고 허근 가져야 되니까 뭡니까? 얘가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요게 음수가 돼야 돼. 따라서 n이 9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m 플러스 n을 최소로 물었는데 m은 고정적이니까 n이 제일 작길 바라죠. 그래서 m 플러스 n의 최소값은 n이 11대 발생하겠죠. 그래서 최소값은 4가 되겠습니다. 괜찮아? 이렇게 됩니다. 허근 가질 조건 생각한 거죠. 자, 그 다음 6번. 6번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게 나머지 정리를 조금만 생각하면, 자, 최고차항 계수가 1인 두 다항식이라고 했는데 지금 몇 차식이란 얘기도 없었습니다. 근데 얘를 보니까 요게 좀 인수분해 하고 싶은 좀 욕구가 생겨야 되는데, 왜 인수분해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야 하냐면 누가 fx고 누가 gx인지 좀 보고 싶잖아. 근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fx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다. 즉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바로 이렇게 깔끔하게 간단하게 쓰면 되죠. 그런데 우리 보다시피 그러면 g1을 좀 알고 싶잖아? 그러면은 여기다가 1 넣으면 되거든. 1 넣으면 어떻게 돼? 그래서 얘가 0 되는 걸 알 수 있어. 얘가 인수분해가 됩니다. 조립제법 해볼게요. 조립제법 안 해도 되는데 조립제법 해보자. 이렇게 해서 0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인수분해 되거든요. 자, 요거는 지금 여기다가 우리 마이너스 1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1 넣으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2, 0. 그럼 또 얘가 인수분해가 또 되죠. 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자, 그럼 얘가 식이 지금 x-1하고 이렇게 블라블라 다 있을 거야. 맞아? 맞습니까? 이게 fx, gx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더 있다 이거를 몰라도 x-1이 인수로 있다는 건 1 넣어서 0인 거 확인했을 때 처음에 알았잖아. 근데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f1은 마이너스 1이라고 했거든. 그럼 뭐야?
fx가 x-1이라는 인수를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그쵸? 아, 얘는 gx의 인수겠구나. 아, 그러면은 여기 3차식 중에 도대체 뭘 들고 있길래 1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오지? 그러니까 궁금해야 되니까 마저 인수분해를 하는 거죠. 요거 마저 인수분해 하면은 자, 요게 x-1, x 플러스 1 하고 요거는 인수분해 바로 되죠? x제곱 빼기 x 빼기 2니까 x 플러스 1에 x 빼기 2. 자, 잘 봐. 요거를 좀 나눠보자. fx랑 gx를 볼 건데 x-1이라는 인수는 x-1이라는 인수는 절대로 얘가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요 놈이 들고 있어야 돼. 그리고 봐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인수의 좀 모양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1을 넣었을 때 음수가 나와야 돼. 그리고 얘가 최고차항 계수가 1인 두 다항식이니까 최고차항 계수 가지고 뭔가 부호를 조절할 수는 없거든. 그럼 1을 넣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은 얘네 말고 요게 인수로 있어야겠지. 그래서 x-2 요거 하나를 넣어주고 나서 보니까 요거는 정확하게 1 넣으면 마이너스 1 되죠. 근데 여기 1 넣으면 2가 되거든. 그런 게 곱해지면 마이너스 1이 안 되지. 그래서 나머지 인수들이 전부 다 여기 있어야겠구나 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해서 F3 이제 최종적으로 F3 하면은 1일 거고 G 지금 4 G4 하면은 3 곱하기 5의 제곱해서 75고 그래서 두 개를 다 곱하면 75가 정답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잠깐 지웠다가 가자. 자, 7번 문제입니다. 요 7번 문제는 역시나 교육청 기출문제인데, 교육청 기출문제인데, 여기 좀 귀찮은 과정을 좀 덜어냈고, 숫자도 좀 바꿔서, 조금 과정을 축소시켜 놨습니다. 그 문제를 풀어본 친구면은 조금 더 훨씬 쉽게 느껴졌을 그런 문제예요. 자, 얘가 자연수 AB가 있고, PA가 0이랍니다. 그랬을 때 PX가 이렇게 생긴 2차, 4차식인데, 짝수차만 있네? 그럼 뭐야? 요거 좀 보고 눈치 바로 까야지. 여기다가 마이너스 A 넣어도 0 되는구나. 맞지? x-a를 인수로 가진다. PA가 0이죠? 그럼 얘도 0이 돼야 됩니다. 그치? 당연한 얘기고.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는 거 확인됩니다. 잠시. 아이고. 자, 얘가 x제곱 빼기 a제곱 요거를 인수로 가질 거고 그 다음에 얘가 x제곱 당연히 와야 될 거고 그러니까 x제곱을 t라고 치환하면은 얘를 t라고 치환하면 이렇게 생겨 먹어내잖아. t제곱 빼기 70t 플러스 b인데 얘가 t 빼기 a제곱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한근이 a제곱이잖아. 한근이 a제곱 근데 두근의 합이 70이죠. 두근의 합이 70이니까 다른 거는 70 빼기 a제곱이겠네. 그치? 70 빼기 a제곱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근데 생각을 좀 해보자. 얘는 벌써 그냥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어 있는 애거든. 그치? 그럼 잘 생각해봐. 우리 무슨 얘기 해줘야 되냐면 얘는 이게 뒤에 게 이렇게 인수분해가 더 이상 되면 안 됩니다. 모든 항의 개수가 정수인 서로 다른 세 개씩의 곱으로 표현된다 했는데 얘가 뭔가 자연수 제곱이 돼버리면 또 인수분해가 돼서 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 신경 써줘야 되는 게 이게 봐봐. 얘가 자연수 b거든? 그럼 뭐야? 요거 두 개 곱한 거. 전개하면 이렇게 돼. 전개하면 어떻게 돼? 전개하면 a제곱에 70 빼기 a제곱. 얘가 b란 말이야. 이게 자연수가 되려면 얘는 당연히 뭐야? 이게 양수야. 얘는 당연히 양수인데 얘가 양수가 돼야 돼. 그럼 뭐야? 70 빼기 a제곱이 양수가 되려면 a는 가능한 게 1부터 8까지입니다. 8, 8, 64. 99, 80이라면 음수되니까 안 되잖아. 그럼 우리는 이제 무슨 얘기 해줘야 되냐면 내가 여기다가 1부터 8까지 넣을 건데 70 빼기 a제곱이 얘가 뭐다? 제곱수가 되면은 안 돼. 제곱수가 아니어야 조건에 만족합니다. 그쵸? 요거는 일일이 다 넣어봐야 돼요. a하고 70 빼기 그냥 순서대로 여기 써볼게 그냥. 자, a에다 1 넣으면 69. a 자리에 1 넣으면 69.
2 넣으면 4니까 66. 3 넣으면 9니까 61. 4 넣으면 16이니까 54. 이런 식으로 다 넣어봐야 돼. 요거는 다 넣어보면 됩니다. 그럼 얘가 8 넣으면 64니까 6. 다 제곱수가 안 돼. 그래서 모든 A가 다 가능합니다. 그 실제 기출문제에서도 14개인가? 하여간 뭐 이거를 다 넣어보면서 확인을 해보는 작업을 하거든. 별로 많이 귀찮은 작업은 아니지만 조금 생소할 수 있죠. 안 풀어본 친구면. 그래서 얘는 A 개수가 결정되면 곧 이 다항식 px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A의 개수가 8개라는 거는 다항식 px가 8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문제 기출문제 안 풀어봤으면 어려웠을 겁니다. 자, 그리고 8번은 지금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 학생한테 사진 받은 게 8번 훼손이 너무 심해서 문제 조건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8번은 뭐 다른 이슈는 아니고 그냥 이게 문제를 알아볼 수가 없어서 다음에 혹시나 기회가 되면 풀이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 9번입니다. 자, 9번. 얘는 지금 이거를 위아래 켤레복소수를 곱해주면 2분의 1 플러스 i의 제곱이어서 그냥 심플하게 i가 되죠. 우리가 당연히 이게 규칙성이 있을 거니까 이게 설마 규칙성이 하나도 없는데 50개나 더하라고 할 리가 없잖아요. 그 생각 항상 하셔야 돼. 얘가 i 하고 마이너스 2 하고 마이너스 3i 플러스 4 이렇게인데 이 i는 4개의 단위로 순환하잖아요. 그 다음은 당연히 5i 5제곱 5i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i 플러스 8 이런 식이 될 건데 이렇게 4개 끊어봐봐. 4개 끊으면은 이렇게 쭉 가겠지. 더 갈 건데 요 계산하면은 2 마이너스 2i 되거든. 얘도 지금 봐봐. 2 마이너스 2. 4개 끊을 때마다 다 2 마이너스 2i가 나옵니다. 그럼 4개씩 끊으면 이 50개니까. 이 50개라는 거는 4개씩 몇 번 끊겨? 12번 끊기고 남은 2개가 있단 말이야. 그럼 저 12세트는 전부 다 12세트는 전부 다 뭐다? 2-2i가 될 것이고요. 2-2i가 될 것이고 49번째 하고 50번째 이렇게 되겠죠? 이 50승하면 얘죠? 맞지? 자, 계산해보자. 얘는 24 빼기 24i. 자, 정리를 하면 얘 마이너스 26에다가 플러스 25i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요거 만족하는 얘가 a 플러스 bi다. a 플러스 bi다. 요거 중요한 거 낚이면 안 됩니다. a, b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에만 복소수 상등에 의해서 a는 마이너스 26이고 b는 25입니다. 조건이 있으니까 이거 쓰면 돼. 만약에 서술형에 답안을 써야 된다 그러면 a, b가 실수이므로 얘가 같으면 a, b가 실수이므로 a는 마이너스 26, b는 25다. 이렇게 써줘야 돼요. b 빼기 a는 뭐가 됩니까? 그래서 51이 되겠네요. 여기서 얘 빼니까. 그치? 괜찮죠? 역시나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a가 2 이상 3 이하다. 그랬을 때 fx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가 x축과 만나는 점을 ab라고 했어. 근데 요거 지금 보면은 인수분해가 좀 바로 됩니다. a 플러스 3. 2개 합치면 딱 얘 나오죠? 맞지? 그리고 a가 2 이상, 즉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있고 y축 이렇게 있어서 자, 여기가 a고 a 플러스 3이 될 거예요. 그치?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리고 여기 y축과 만나는 점 우리가 c라고 했을 때 삼각형 ABC 넓이의 요 넓이의 최대 최소의 합의 2배를 해라 했는데 뭐 너무 쉽죠. 뭐야, 얘 밑변은 당연히 3일 거고 높이는 y절편인 a제곱 플러스 3a니까 너무 간단합니다. 그쵸? 여기 넓이는 어떻게 되니? 얘랑 얘랑 곱하고 2분의 1. 즉 넓이는 삼각형 ABC 넓이는 이렇게 되겠죠. 얘가 2분의 3에 a제곱 플러스 3a. 뭐가 이렇게 쓸까? 이렇게 되죠. 당연히 a가 2 이상 3 이하인데 얘는 요 이차함수는
대칭축이 당연히 음수잖아. 2부터 3까지면은 2에서 최소, 3에서 최대입니다. 그쵸? 즉 A가 2일 때가 최소고 A가 3일 때가 최대를 가질 겁니다. 계산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봅시다. 오케이? 괜찮죠? 자, 그 다음 11번. 그리고 요게 10번이 요것도 기출문제입니다. 교육청 기출문제고 뭐 너무 쉽지만 그리고 얘도 완전 단골 기출문제입니다. 학교 내신 기출에서도 엄청 많이 나왔었던 기출문제입니다. 진짜 기출문제, 교육청 기출문제 많이 안 풀어본 친구들은 훨씬 불리했을 거예요. 자, 얘는 지금 보면은 요거를 정리하니까 2차식의 제곱이 된다 이거잖아. 그럼 당연히 뭐야? 우리도 이걸 정리를 좀 해볼 생각 해야 됩니다. x 4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3의 x제곱 하고 얘가 3a제곱 플러스 4분의 1인데 얘가 어떤 2차식의 제곱이 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요놈 요렇게 될 거니까 중근 가진다. x제곱을 만약에 t라고 치환한다면 t에 대한 2차 방정식 중근 가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지금은 방정식이 아니지만 뭐 가상의 방정식을 생각한다면 말이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 써놓자. 여기 x제곱을 t라고 치환해가지고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생각했을 때 판별식을 d라고 하면 어떻게 돼?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지금 0이 돼야 됩니다. 그쵸? 정리해봅니다. a4제곱 마이너스 6a제곱 플러스 8 이렇게 나오죠. 그럼 a제곱은 인수분해 간단히 되지? 2 또는 4가 될 건데 a가 루트 3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었으니까 안 되고 요게 될 거고 따라서 a는 2가 될 겁니다. 루트 3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끝났어. 요게 뭐야? 얘가 4 더하기 3, 요게 7이죠? 맞지? 얘는 뭐야? 12. 4분의 49죠? 딱 예쁘게 되지? 얘가 뭐다? x제곱 플러스 2분의 7의 제곱이죠? 근데 px가 최고차한 계수가 음수인 2차 다항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없으면 두 개 다 돼, 뿔마 붙여서. 그거 놓치는 학교 내신 기출 문제들이 되게 많았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안 놓치게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전체, 그러니까 저게 최고차한 계수가 음수라는 조건이 없으면 얘가 답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px는 요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요게 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최고차한 계수가 음수라고 확실히 정해줬기 때문에 요게 돼야겠죠. 그래서 역시나 또 px가 이렇게 구해졌고 우리는 여기다가 2 넣고 2배만 하면 됩니다. 역시나 이건 그냥 계산 마저 해볼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분의 7. 이거 통분해도 되는데 2배를 할 때 좀 센스 있게 여기 16배하고 바로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3. 이렇게 통분하지 말고 좀 계산합시다. 괜찮죠? 이렇게 됩니다. 자, 역시나 다음 문제 볼게요. 쉽다, 그치? 자, 12번 보겠습니다. 12번. 지금 A를 구하라는 문제인데요.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세근이 이렇게 주어져 있답니다. 세근이 알파 1, 베타 주어져 있는데 이 두 근의 절대값이 똑같네. 생각을 해봐. 부호가 만약에 똑같은데 절대값이 똑같다 그러면 아예 그냥 똑같은 수잖아. 근데 서로 다르죠, 알파, 베타는. 그럼 뭐야?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라는 거예요. 맞아? 얘가 음수고 양수. 근데 절대값이 똑같다는 건 당연히 합이 0이겠죠. 뭐 이게 마이너스 알파는 베타다 나온 다음에 넘겨도 되고, 그치? 이렇게 두 근의 합은 0이야. 그럼 뭐야? 이 세 근을 다 합치면 뭐가 나와야 돼? 세 근 합은 1이죠. 뭐야?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 세 근의 합 얘가 뭐다? 1이다. 이렇게 나오죠. 넘기면은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6은 0이야. 그러면 봐봐. 벌써 a 플러스 1에 a 빼기 6은 0이니까 둘 중 하나는 a는. 그러니까 보기를 찍어도 1번 아니면 2번을 찍어야 되는데 뭐가 정답일까? 자, 모든 근이 지금 보면은 얘가
음수고 양수고 양수잖아. 모든 근의 곱은 뭐가 돼? 마이너스 a분의 d 이거잖아. 이게 지금 음수거든. 그럼 a 빼기 2가 양수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걸러지고 6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괜찮죠? 자, 그리고 13번은 이게 아마 출제 의도는 이거를 의도를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쉬워요. 너무 좀 허무한 게 지금 우리한테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물어보셨는데 여기 한 근이 1이라는 조건이 요것만 있으면 그냥 끝나. 왜? 여기다가 1 대입하면 등식 성립한다는 거니까 여기 1 대입하면 2 곱하기 1 빼기 1하면 P1은 0이라는 거잖아. 근데 P1은 뭐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실제 문제를 푸는 학생이었으면은 얘는 마이너스 1이네 하고 바로 넘어갔어야 돼. 그치? 이거를 열심히 풀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근데 그게 의도는 아니었을 거니까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만약 이게 당연히 A 더하기 2B 더하기 C 이렇게만 물어봐도 못 구하잖아요. 그렇게는. 자, 우리 정석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얘가 지금 보면은 한 근이 1, 한 실근이 있고 두 허근의 곱이 7인데 그러면 봐봐. 두 허근의 곱이 7이다. 그리고 여기 한 근이 1이니까 P1은 0이다. 이걸 알아버렸잖아. 그러면 한 실근은 1이고 두 허근이 이거다. 그래서 얘가 x 빼기 1 하고 x 제곱하고 여기 중간에는 모르겠다 대충 쓰고 두 허근의 곱이 7이니까 이렇게 쓸게요. 알겠어? 그리고 여기 서로 다른 두 허근의 합을 3이라고 했는데 자, 나는 여기 1 말고 요거 서로 다른 두 허근의 알파 베타라고 해볼게. 자, 근데 우리가 그럼 여기에 근이 되려면은 2x-1이 알파가 되어야 여기 알파 들어가서 근이 되는 거잖아. 또는 베타. 그럼 x는 최종적으로 뭐가 되냐면 2분의 알파 플러스 1, 2분의 베타 플러스 1이 돼. 당연히 얘가 알파 베타가 허수였으니까 1 더하고 2 나눈다고 해서 실수가 되진 않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허근의 합이 3이라는 거는 요 두 개 합이 3이라는 겁니다. 2분의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 요게 3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실제로 뭐 허근 나오죠. 이렇게 되면.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한테 A, B, C를 물어봤으니까 이거 전개하면 되죠. 전개하면 됩니다. 자, 이거 전개하면은 당연히 이 2차 항은 이렇게 나와서 A는 마이너스 5 나오죠. A는 마이너스 5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1이니까. 1차 항은 뭡니까? 1차 항은 얘가 7x 플러스 4x, 11x 나오죠? B는 11 나오고요. C는 뭐 보자마자 나오잖아, 마이너스 7. C는 마이너스 7. 그럼 뭐야? 다 합치면 마이너스 1 나오죠? 아까랑 계산 결과 동일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니까 뭐다? 우리는 그냥 P1은 0인데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바로 챙겼어야 된다. 알겠습니까? 자, 객관식 14번 마지막 문제, 객관식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지금 가나다 조건이 있는데 이거 순서대로 쌤이 한번 쭉 한번 써볼게요. 자, 지금 가조건이 일단 fx는 1차식, gx는 최고차 함계수가 2차식 되어 있는데 얘가 h1x가 x축에 접한대. 얘가 x축에 접한대. 근데 얘는 봐봐. 여기다가 1차식 더해봤자 여전히 2차식일 거고요. 최고차 함계수가 2인 2차식인데 x축에 접한대. 그리고 밑에 보면 알겠지만 h1x가 알파에서 최소를 가진다고 했기 때문에 접점 좌표를 우리가 이렇게 알파라고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다 조건에서 얘가 베타에서 최대값을 갖는다고 했는데 최고차 함계수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번엔. 그래서 이렇게 써주고 뭐 최대값은 아직 모르죠. 모릅니다. 그냥 최대값을 갖는다 이랬잖아. 그리고 여기서 알파하고 베타하고 대소를 알려줬네. 이렇게. 자, 그럼 봅시다. 얘가 두 번째 H1x랑 H2x랑 오직 한 점 2,8에서 만난대.
h1x, h2x 요거는 방정식을 풀어봤더니 오직 한 점 2,8 즉 x좌표 x는 2에서 만 만난대. 얘가 중근이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걸 넘겨볼래요? h1x 빼기 h2x는 봐봐 여기서 얘를 빼면 최고차 한계수가 4인 2차식이 나오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하고 정리하면 중근 가져야 되니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돼? 이걸 빼면 이렇게 된다는 거고 이거 빼면 어떻게 돼? fx 없어지고 2gx 나오죠. 따라서 gx는 2배의 x-2의 제곱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gx 구했어. 자, 그리고 요거를 이제 알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안 써먹은 게 뭐냐면 둘 다 2,8에서 만난다. h1의 2도 8, h2의 2도 8 요게 8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걸 아직 안 썼어요. 그치? 한번 봐봐. 우리가 여기 넣으면 G는 0이잖아. 맞지? 여기 넣으면 여기는 0하고 F2만 남지. F2가 8이라는 거야. F2가 8이다. 그치? F2가 8이다. 자, 그리고 나서 좀 이제 얘기를 마저 해야 되는데 이게 보면은 우리가 그러면 F2가 8인 거 알았고 G가 0인 거 알았으니까 H1, 2 요게 2 넣어서 계산하면 2에 2-알파의 제곱 얘가 8이잖아. 그럼 뭐야? 2 빼기 알파의 제곱이 4일 거고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2면 되니까 따라서 알파는 0이거나 4가 되겠습니다. 맞아? 알파는 0이거나 4가 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좀 이거를 케이스를 나눠서 봐야 얘기가 되겠네. 우리 아직 요 조건을 얘기를 안 했어요. 맞지?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는 저 조건을 얘기를 안 했습니다. 저게 뭔가 쓰이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fx에 대한 정보를 아직 모르는 상태인데 요거 두 개를 좀 더 한다? 그러면 fx가 나오는데 근데 이게 지금 베타도 모르고 별표 이것도 몰라요. 알파를 뭔가 결정 짓는다고 해도 얘를 모른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우리는 좀 다른 방법으로 좀 fx나 뭐 다른 게 뭐 더 나올 수 있나를 봐야 됩니다. 지금 2,8 지난다 했고 f가 맞죠? 근데 1차식이니까 얘가 뭔가 기울기 m? 기울기 m 하나만 알면은 저게 해결되겠죠. 맞아?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볼 건데 잠시만 얘가 그쵸. 내가 여기까지였고 요거를 지금 우리가 빼서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빼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빼서 나온다. 얘가 만약에 더하면 봅시다. 잠깐만 내가 한 개를 안 쓴 게 있나? 자, 얘가 베타. 요거 미안 보자. 요거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 자, 우리가 알파가 0인 케이스, 알파가 4인 케이스 요걸 한번 나눠서 볼 건데 자, 첫 번째 알파가 0인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자, 알파가 0이면 알파가 0이면 이렇게 된다.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알파가 0이면 이렇게 되죠. fx 더하기 gx가 2x 제곱 이렇게 되지. 그리고 fx 빼기 gx는 여전히 이게 모르는 상태인데 자, 요걸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자, 아까 빼서 지금 이렇게 2gx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 그쵸? 요거 봐봐. 우리가 요거 gx가 지금 뭔지 알거든? gx가 뭔지 알거든?
자, 그러면 얘가 gx에다가 내가 2x 빼기 2의 제곱 넣어주면 fx 이렇게 넘기면 결정될 거 아니야? 맞지? 이걸 왜 썼지 내가? 자, 봐봐. 여기 fx는 그러면은 2x 제곱에서 마이너스 2배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죠? 맞지? 자, 그리고 여기 한 번 더. 우리가 fx에서 한 번 더 gx를 빼. 우리 베타를 좀 파악을 하기 위한 거야. 한 번 더 뺀다는 건 요 식에다가 요거 2x, 2의 x-2의 제곱 한 번 더 빼니까 이렇게 되겠지. 요거를 내가 정리를 할 거야. 자, 4x제곱 빠지니까 마이너스 2x제곱 하고 얘는 마이너스 4x니까 플러스 16x. 그럼 봐봐. 얘 대칭축이 뭐가 돼? 일단 뭐 상수는 냅두고 대칭축만 보면은 얘가 마이너스 2로 묶으면 x제곱 빼기 16x죠. 8x. x제곱 빼기 8x. 그럼 대칭축이 4가 돼. 베타가 4가 되지. 요때 베타가 4가 돼서 베타가 더 작다는 조건의 모순이 됩니다. 요 조건의 모순이 돼. 그래서 알파가 0은 아니구나. 두 번째, 그러면 이게 알파가 4가 되겠지. 알파가 4가 되면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fx는 자, 요거 넘겨서 gx 보자. 요게 알파가 4니까 자, fx가 현재 이렇습니다. 2배 x-4의 제곱에 빼기 gx. 요거식 얘기한 거야. 요식에서 얘기한 겁니다. 자, 요거 정리하면은 또 한 번 더 gx를 빼겠다 하면은 얘는 이렇게 될 거고, 또 똑같이 정리한다. 얘는 얘가 2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물론 뭐 케이스가 당연히 요거 하나 남았으니까 실전에서 풀 때는 먼저 얘를 했는데 아닌 거 알았으면 요걸로 그냥 답을 내셔야겠죠. 자, 요거 보면은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16x 마이너스 4x 플러스 16x. 그럼 뭐야? 요게 여기 0x. 1창이 없죠? 1창 없습니다. 1창 없고 여기 뭔가 값이 올 거야. 그럼 대칭축이 지금 베타가 0되죠? 그래서 베타가 더 작은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끝났지. 우리 뭐야? f에다가 베타 넣고 g에다가 알파 넣고 요거 계산해 달래. 0 넣으면 어떻게 되니 얘는? 0 넣으면 16에 32고 0 넣으면 4, 8 빼기 8. G4 하면 어떻게 돼? G4 하면은 G4는 여기다가 4 넣으면은 2 곱하기 4니까 8이죠. 그래서 정답 32가 된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괜찮죠? 순간 이게 안 보여서. 자, 요 문제도 역시나 기출 문제였고요. 기출 문제 안 풀어본 친구들은 조금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봅시다. 서술형 1번입니다.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3이고 xy는 마이너스 1일 때 요 놈을 구하시오 했습니다. 그리고 x 더하기 y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고 요거 x 더하기 y의 제곱은 뭐야?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y 이렇게 될 거니까 계산하면 3 빼기 1이죠. 얘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x 더하기 y는 1이고 우리가 뭐 여러 방법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 세제곱을 만들어 봅시다. 세제곱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얘는 x 더하기 y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xy의 x 플러스 y 여기다 넣어주면 1 하고 마이너스 1 플러스 3 4가 되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여기서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x제곱 y제곱에다가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 얘를 곱한 다음에 뺄 거야. 이런 이상한 애들이 나오거든. 요게 나오거든. x제곱의 y세제곱 x세제곱의 y제곱 요거를 빼줄 겁니다. 묶어주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끝나. 계산해보면은 3 곱하기 4하고 얘는 플러스 1 플러스 1. 정답은 11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자, 그 다음 서술형 2번, 3번 볼게요. 뭐 1번은 너무 쉬웠고
이거는 안 풀어본 친구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쵸? 이거 안 풀어봤으면 반성하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서술형 2번, 3번 볼게요. 자, 문제 그냥 키워드가 되는 애들을 다 써놨는데 판매 수량이 X일 때 판매 단가가 X고 투자 비용, 설비 투자 비용이 X고 한 개당 생산 비용이 X다. 우리가 총이익은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금액이다. 그랬을 때, 자, 문제 2가 이래. 서술형 문제 2가 상품 A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 투자 비용이 A만 원이 들 때, 여기 4천이라고 해놓고 갑자기 A만 원이 들 때로 바꿨어. 자, A만 원이 든다는 건 이렇게 되겠지. 자, 그때 총이익 최대값이 3천만 원이래. 자, 봐봐. 총이익을 봐봐. 단가, 판매 수량 곱하면은 요게 총 수입이겠죠. 근데 우리가 뭐야? 투자 비용 빼야 되고 개당 생산 비용 빼야 돼. 근데 생산 비용은 요게 맞는데 우리 아까 투자 비용, 설비 투자 비용이 A만 원이라고 했잖아. A를 빼고 그다음에 X개 우리가 팔았으니까 40X 빼야 돼. 요게 최대값이 3천만 원이 될 때 요거의 최대값이 3천만 원이래. 그럼 A가 얼마겠니 그랬는데 자, 봐봐. 정리를 합니다. 얘는 X 묶어서 들어간 마이너스 40이죠. 60 빼기 0.1X. 자, 이건 뭐 너무 쉽죠. 위로 볼록한 함수가 있는데 요거 빼고 요 앞에 있는 것만 봐. 0이고 여기가 얼마입니까? 600이죠. 여기 300에서 최대값을 갖겠네. 자, 300 넣어봐봐. 어떻게 돼? 300하고 얘는 300 넣으면 30 될 거고 빼기 30 그럼 30이잖아. 9000이네. 그러니까 최대값은 9000 빼기 A입니다. 그럼 뭐야? 최대값이 3천만 원이 되려면은 A는 6000이다. 그러니까 6천만 원이란 거죠. 만원 단위 뭐 떼고 써도 된다 뭐 이런 말도 있어서 6000이라 쓰시면 되겠죠. 자, 단위는 적지 않아도 된다 했어. 그 다음 문제 3번. 자, 문제 3번입니다. 우리 상품 A를 한 개 생산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B만 원으로 줄여서 그래서 B만 원으로 줄여서 총이익의 최대값이 1억 2천만 원이 되도록 하는 B의 값과 풀이 과정을 함께 쓰시오 했는데 자, B만 원으로 줄여서 1억 2천. 자, 봐봐. 그럼 똑같아요, 식이. 단 아까 우리 설비 투자 비용 A라고 했을 때가 문제 2번이었고 여기서 그냥 4천이겠죠? 4천 처음에 얘기한 거. 얘가 근데 생산 비용을 B만 원으로 줄였어. 그럼 B만 원이 X게 팔렸지. 맞아? 저 똑같아. 넣으세요. 얘가 100 빼기 B에 빼기 0.1X 하고 빼기 4천인데 자, 얘가 최대가 1억 2천이 나와야 돼. 그럼 요 넘어가면은 요 놈이 최대값이 뭐가 나와야 돼? 요 놈 최대값이 1억 6천이 나와야 되겠죠. 맞아. 그럼 요거 쉽잖아. 똑같아. 0 하고 얘가 0 되는 거 뭡니까? 1000 빼기 10b죠. 1000 빼기 10b. 0.1x가 얘가 되는가? 맞죠? 그치? 10을 곱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 가운데 뭐야? 500 빼기 5b 넣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기 500 빼기 5b. 넣으면 어떻게 되죠? 500을 넣어주면은 얘가 마이너스 0.5 곱해요. 마이너스 50에 플러스 0.5b. 이렇게 되죠? 그럼 뭐야? 50 마이너스 0.5b고 얘는 500 빼기 5b. 이거 하죠. 근데 이거 뭐야? 양변에 10을 곱해버릴까? 500 빼기 5b의 제곱이 얘가 그러니까 최대값이 얘잖아. 얘가 이거라는 거지. 요 최대값이 얘가 1억 6천. 맞지? 그래서 양변에 10을 곱해가지고 이렇게 늘린 거야. 그러면 얘 뭐야? 500 빼기 5b가 뭡니까? 400이겠죠? 따라서 5b가 100입니다. 그러니까 20만 원으로 줄이자 이 말이었네. 괜찮죠? 그냥 2차 함수 계산만 하면 되는 건데 그냥 이상한 말 붙이고 숫자가 조금 깨림칙하게 복잡하게 나오니까 어렵게 느껴졌을 수 있는데 그냥 되게 쉬운 문제였어요. 맞지?
최대값이 1억 2천. 그러면 얘 최대값이 1억 6천. 얘 최대값 구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요게 이렇게 나왔는데 얘가 1억 6천. 여기다가 양변 10을 곱한 거고, 알겠죠?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서술형 4번 보겠습니다. 지금 x범위가 2 이상 6이한데 2차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랬을 때 이 최대값이 4가 되는 AB가 있대. 그러면은 그때 3A 플러스 B가 최대가 얼마가 되겠냐? 이런 문제인데 얘는 대칭축이 X는 A로 나와 있죠. 이렇게 완전 제곱식 만들어 놨고, 자, 총 케이스가 이렇게 나뉠 건데요. 이렇게 축보다 이렇게 왼쪽에 있을 경우, 그리고 여기 가운데 이렇게 축을 끼고 있을 경우, 아니면 이렇게 오른쪽에 있을 경우, 이렇게 총 3가지로 나뉠 겁니다. 그쵸? 자, 요거부터 처음 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 여기 2부터 6까지 이렇게 있는 거야. 어떻게 돼? 최소값은 뭐라겠지? 최소값. 미안. 최소값이 4죠. 쌤은 새벽이라 정신이 없어요. 자, 최소값이 4. 자, 그럼 최소값은 어디서 가죠? 6에서 가지죠. 그리고 축도 A인데 이상하게 적고 난리 났다. 자, 지금 2부터 6까지 이렇게 있는 경우, 즉 뭐야? 6이 A보다 작은 경우인데, 만약에 딱 축이 6이 되더라도 2부터 6까지 이렇게 되더라도 상황이 최소값을 6에서 가진다는 상황은 안 바뀌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은 A가 6보다 크든 아니면 딱 6이든 X는 6에서 최소다. 맞지? 6 넣어봅니다. 그럼 뭐야? 6 빼기 A의 제곱 플러스 B가 4고, 자, 이때 우리는 3A 플러스 B의 최대를 볼 거야. 자, 그럼 봐봐. 3A 플러스 B 하는데 B 대신에 요거 넘겨서 이렇게 대입을 해줄 거예요. 이게 3A 플러스 B야. 그쵸?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12A 플러스 15A 하고 얘가 36인데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32가 되겠다. 이렇게. 맞아? 얘는 A가 2분의 15일 때 최대죠. 맞아? 2분의 15일 때 최대입니다. 괜찮죠? 그럼 얘가 4분의 225에서 32를 빼니까 32는 128. 그래서 계산하면은 4분의 97이 나와요. 알겠죠? 2분의 15면은 당연히 뭐야? 요 범위 안에 들어가거든? 7.5잖아. 맞지? 당연히 저 범위 안에 들어가는 값인지 확인해줘야 되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I가 이렇게 되는 경우, 대칭축 A인데 2하고 6이 이렇게 있는 경우, 즉 A가 2보다 크고 6보다 작은 경우는 최소값을 A에서 가지니까 그냥 바로 B가 4라는 거지. B가 4입니다. 뭐야? 3A 플러스 B 하면 요거고, 그럼 얘는 뭐야? 여기 등호가 빠지긴 했는데 한번 써보자면은 2면은 12고 6이면은 18, 22고, 아까 우리 4분의 97 이게 얼마? 24점 얼마거든? 최대가 여기서 나올 리가 없겠죠? 마지막 이렇게 되는 경우, 요거 아까 첫 번째 경우에서 내가 축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 A가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거나 아니면 딱 축이 2가 돼도 X는 2에서 최소 가진다는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2를 넣어주면 2 빼기 A 제곱 플러스 B는 4. 그리고 이게 A가 2 이하인 경우였어. 2 이하. 자, 그럼 봐봐. B는 또 요 4 빼기 요거 넘기면 될 거고 3A 플러스 요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자, 정리를 또 해보자.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I 플러스 I 플러스 7A 될 겁니다. 그럼 얘는 자 이렇게 있는데 대칭축이 지금 2분의 7이에요. 근데 뭐야? 2 이하거든? 이렇게 돼. 2에서 최대입니다. 그럼 2를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4 더하기 14에서 10이죠. 그럼 뭐야? 얘가 최대값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요거를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돼, 서술형이니까.
이렇게 축을 좀 나눠서 케이스를 분할해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괜찮죠? 이것도 역시나 기출 문제. 기출 문제 엄청 많아. 자, 보자. 서두랑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C에 대한 내림차순 전개가 되어 있는데 눈치가 좀 빠른 친구들은 A 플러스 B, 여기도 A로 묶어내면 A 플러스 B 나오고 B제곱 묶어내면 A 플러스 B 나오고 여기 A, B제곱 묶어내면 또 A 플러스 B 나오고 A 플러스 B라는 공통인수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A 플러스 B라는 건 절대 0이 아니기 때문에 양변에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쌤은 양변에 이 마이너스 A 플러스 B를 나눠볼 겁니다. 나누면 자, 요거 마이너스 A에 A 플러스 B 정리를 좀 해볼게. 얘는 B제곱에 A 플러스 B 얘는 뭐야? AB제곱에 A 플러스 B 요거 나눕니다.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C 세제곱하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 나눴으니까 AC제곱 나오고 얘는 B제곱에 C 나오고 그럼 얘는 여기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안 줬구나. 여기 마이너스 나눴어. 마이너스에 A 플러스 B를 나눴거든. 마이너스 B제곱에 C 하고 마이너스 AB제곱. 그러면 이제 또 금방 보입니다. 얘는 C제곱을 묶어주면은 C 더하기 A고 얘는 마이너스 B제곱 묶어주면은 C 더하기 A고. 보이죠? 또 이거 0 아니니까 날릴 수 있고 그럼 C제곱은 B제곱 즉 B랑 C랑 같다 이렇게 됩니다. 세변 길이 ABC인 삼각형이었는데 BC가 길이가 같은 2등분 삼각형인 거 파악이 됐고 여기다가 이걸 넣어주면 또 관계식이 하나 나오죠. 바로 C 자리에 B를 넣어볼게. 이렇게 B를 넣어. 뭐야 3A는 5B가 나오고 A는 3분의 5B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얘기를 줬어. 마지막에 이 삼각형 넓이가 5분의 루트 11이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얘가 자 여기 지금 B 3분의 5B 이렇게 쓸게. 그림 예쁘게 그리는 건 안 중요합니다. 대충 그려도 돼요. 이등변인 것만 확실히 좀 보이게 해줘. 얘가 수선의 발 쭉 내리면은 우리 높이를 구할 거야. 높이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얘가 절반하면은 6분의 5B죠. 맞지? 6분의 5B입니다. 그럼 피타고라스를 해주세요. 피타고라스를 하는데 6배를 하면 여기 5하고 6. B는 어차피 공통적이니까 나중에 붙이면 되거든. 36에서 25니까 루트 12 이렇게 나오죠. 36에서 25 빼니까 맞죠? 그럼 다시 6을 나눠. 그러니까 여기 높이가 뭐가 되냐면 루트 11에서 6 나누고 B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넓이 어떻게 돼? 밑변은 3분의 5B고 높이가 6분의 루트 11B고 거기 2분의 1한 게 넓이인데 넓이가 5분의 루트 11 됐습니다. 그럼 봐봐. 요거는 날리고요. 그 다음에 B제곱 정리했고 B제곱 정리했고 요건 6제곱 하고 5 나누면 5제곱 따라서 B는 5분의 6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B는 5분의 6이야. 그럼 둘레 길이 물었네. 둘레 길이 뭡니까? BB 3분의 5B 하면은 B 더하기 3분의 5B 하면은 얘가 2B니까 3분의 6B 3분의 11B죠. 3분의 11B 3분의 11 곱하기 5분의 6이니까 뭐야? 요거 약분해주면은 5분의 2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기출문제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와서 기출문제를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은 진짜 그렇게 심각하게 어려운 시험지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당연히 쉽다는 건 아니에요. 이 시험지가 쉽지는 않았고 기출문제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 한정 좀 풀만한 시험지였을 거다. 물론 이제 첫 시험이다 보니까 좀 시간 관리하는 게 좀 더 미숙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좀 시간 관리가 덜 돼서 좀 시간에 쫓겨서 겨우 풀거나 한 몇 문제 못 풀거나 이렇게 됐을 건데 기출 공부를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시험지입니다. 고생했습니다.